세상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다.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사별이에게만큼은 열심히 사는 훌륭한 부모가 되자. 이 말의 끝으로 세상을 던진 젊은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화물차를 몰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아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던 젊은이가 뺑소니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연 때문에 네티즌 수사대들이 뺑소니 차량을 잡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뺑소니 차량의 차종은 BMW 500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티즌들은 지금 차량의 배기구 위치를 근거로 차종을 BMW 528i 혹은 535i까지 압축했다고 합니다. 차종의 색깔은 흰색 계열, 차량 앞번호는 19 혹은 17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19 혹은 17은 지역을 나타내는 숫자로 경기도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차량의 앞 글자는 히읗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 허, 호 뭐 이런 글이겠죠. 더군다나 이 차량이 사람을 충돌했기 때문에 차량 앞부분에 손상이 갔을 텐데 이런 차량을 주위에서 보거나 혹은 이런 차량을 수리하시는 분들은 112에 빨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꿈을 다 피지 못하고 세상을 억울하게 등진 젊은 아빠의 한을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측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만일 이 중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있다면 잡히기 전에 자수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훨씬 좋을 것이라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카비는 어떤 겁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세금 이렇게 정해보려다가 우리가 품격 있는 방송이라 은유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품격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카피는 거위의 털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전에 거위의 털 뽑기 이거 있었죠? 네, 유명했죠. 그죠? 예.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털을 뭐 아프지 않게 뽑는다 그랬더니 뭐 그렇죠? 예? 지금 난리예요. 지금 아프다고. 아픕니다. 예. 근데 왜 경제수석분들이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거슬리는 말들을 가끔씩 하시는지. 그게 이제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2013년 이 정부 출범 초였는데요. 지금 아프니까 세금이다. 뭐 이런 이제 유행어도 있습니다. 네. 어제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청와대 특보단을 포함해서 올해 첫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연말정산 이 혼란에 대해서 대통령은 유감을 표하면서 예. 사과를 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또 연말정산으로 초래된 혼란에 대해 변화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해드리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제 홍보 부족 탓으로 돌리는 모습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박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수 부진은 가속화하는 반면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 등 제도 개혁을 통해서 재정 확충을 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예. 요게 이제 향후에 지자체와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그 지방 교육청들과 갈등이 있을 예정이 이제 되고 있어서 예. 우리가 또 뭐 연말에 왜 저 무상 보육, 무상 급식 이 문제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도 역시 중앙 정부와 지방 간 재정 확충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증세를 거론하지 않고 증세 없이 이제 복지 수요를 충족하겠다고 하는 글쎄요. 새로운 방안들이 계속 이제 예. 개혁 나오지 않느냐? 예. 이런 이제 비판들이고요. 어제 대통령이 가장 많이 강조한 키워드는 예. 소통이었습니다. 아하. 그 특보단에게 우문현답의 새로운 뜻을 얘기하셨어요. 예.
우리의 문제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이게 약자이다. 그러면서 이 특보단에게 현장 소통을 강화해 주십사. 이 당부를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공무원연금 개혁 이거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럼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 이미 3주 전에 이 여야가 합의한 만큼 4월까지 처리해달라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4대 개혁을 강조하셨는데 예. 공공, 노동, 금융 그리고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4대 개혁도 이제 계속 추진해야 하므로 예. 특히 노동개혁 문제는요. 또 이제 2월 내로 처리해달라. 아하. 노사정, 대타협 이 예. 부분에 대한 주문이 있어서 예. 시한이 못 박혀 있는 것들이 많은데다가 이제는 이제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교부금 요 문제가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해야 될 내용들이 계속 많은데 이 거위의 털은 또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이 유감 표명 사과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에서 일전에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먹통되고 그랬었는데요. 이 어제는 또 국세청과 연계된 카드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이 오류가 났어요. 그것도 대형 카드사들입니다. 예. P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이 네 군데서 고객 수로 보면 약 290만 명, 결제 금액으로는 1,600억 원 이상 이 정도의 내용이 잘못 집계된 것들이 전달이 된 거거든요. 주로 대중교통 결제분 같은 것들이 일반 결제로 이제 빠져 있고 그래서 이 결국 처음에는 증빙 서류를 본인이 다시 제작성에서 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신고를 새로 해야 된답니다. 신고 서류. 그게요. 난 웃기는 게 정부의 연말정산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15일, 16일 날 연말정산한 사람들은 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 나오면 그게 누가 잘못이냐면 본인 잘못, 본인이 돈을 더 내게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정부가 잘못하고 왜 국민들 보고 돈 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 때도 이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왠지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많이 토해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물론 나왔는데 그것도 있고요. 이번 카드사 오류의 경우에도 하나은행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류가 난 것을 알고도 쉬쉬한 정황이 지금 드러났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환급을 잘못 틀리게 계산해도 모르쇠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도덕 불감증 이건 도덕도 아니죠. 법적 책임이 도덕뿐만이 있죠.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정부의 관리 감독의 문제가 여기서 다투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것이고 또 정부가 자신들이 뭔가 오류를 저질러 놓고서 국민들한테 이거 다시 안 하면은 과징금 물린다라는 그 발상도 희한한 것이고 맞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연말정산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뭐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증세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일반 맞습니다. 국민들은. 맞습니다. 체감 그 자체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돈은 더 내는 것 같은데 내가 받는 혜택은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렇죠. 복지가 실시가 되면 본인이 느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걸 국가로부터 받고 있구나. 그렇죠.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몇 퍼센트가 증세 없는 복지, 증세 띨시다. 아, 복지가 이렇게 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되묻지 않을 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모처럼 연말정산 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날 또 온갖 시스템 오류들로 13월에 우라통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세금 폭탄, 분노 그러다가 이제 이 납세자들이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지금 그럼 정치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 개정이나 입법 사안들이 많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기로 했죠. 그렇다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4월까지 국회에서는 소급 입법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정치권 할 일이 많은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도 그렇고 노사정 노동 개혁도 그렇고 사안이 다 정치권에 떨어져 있는데 여야 정치권은 전혀 다른 이해관계가 더 급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선 여당은 제일 급한 게 내달 2일. 내달 2일이라고 해봐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예. 원내대표 선출인데요. 지금 현재 신박 대 짤박 대결 구도다. 신박은 이제 이주영 의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짤박은 이제 원조 친박이었는데 잘리는 친박이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이야기하는데 예. 물론 아주 이게 이 친박 비박 구도로 단순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요 사이에서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아요. 지난번에 이제 7.14 전대 떨어지긴 했지만 이때 유승민 의원 쪽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이번엔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다 이제 이해관계들이 복잡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2월 2일 의총에서 원내대표 선출 있게 되고요. 오늘 홍문종 의원 인터뷰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이 지금 수도권에 홍문종, 심재철, 또 정병국, 원유철 예. 이 의원들도 원내대표 지금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 홍문종 의원은 지금 이제 이주영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원하고 있잖아요. 네. 정책위의장. 한국 일설이요. 네. 뭐 홍문종 의원보다는 오히려 원유철 의원을 더 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나경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친위 친박 구도로 또 러닝메이트에 따라서 갈릴 수가 뭐 있는데 그럴 수는 있죠. 이 2월 2일 원내대표 경선 있는 날 또 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고할 게 많겠죠. 네. 사자랑 관련해서 자원외교와 4대강에 대해서 예. 그렇게 이제 자화자찬을 하셨다는 지금 사전 예고편들이 글쎄요, 돌고 뭐,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야당도 전당대회 하는데 지금 국민들 관심이 글로 안 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잖아요. 글쎄요. 네. 아니, 진짜, 아니, 국민들 중에 2월 8일날 야당 전당대회 하는지 아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당도 이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딴 세상 얘기 같이 느껴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지금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것이 우리의 관심을 받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왜? 그러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참 이게 소름 끼치게 답답한 거는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불행이 아니라 야당의 이 지경인 건 국민의 불행이거든요. 아, 물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분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 제가 따로밥이라는 카피 말씀드린 적이 예. 있는데요. 지금 이 연말정산 대란 우라통 1, 우라통 2 이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따로 정부 부처들 따로 여야 정치권 따로 놀면서 결국은 국민만 골병 들고 있는 거 아닌가 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누가 달래주고 풀어줄 것인가 답답한 근데 정국입니다. 이게 사실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는데 여야 모두 이 선거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여야 정치인들 모두 좀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 이권 추구하면서 지금 국민들은 증세 거론은 없고 이 꼼수 증세 아니라 체감은 증세다. 문제는 네. 예, 자신들이 너무 국민들 상황을 열악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아니 주민세도 뭐 회비 성격이라는 얘기를 장관이 한다는 게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물론 오선도선에서 좋아요. 예? 어디 회원이세요? 우리 최 선생님은 네. 무슨 아니 구에서 저거 하는 거니까 회비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종로구다 그러면은 종로구 회원 아닙니까? 네. 예? 참 행복한 생각이 가끔 그 들어요. 와중에 오늘 조간 보시면 국회의원들은 겸직을 떼라. 이거를 이제 계속 요구했는데 국회의장이 64%가 겸직 안 떼고 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무슨 체육회, 이권단체들의 장들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연말정산 사실상 증세 아니냐, 거위 털 뽑는 거 지금 아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월 국회에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금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의 이제 반응은 거예요. 당장 2월에는 하지 않겠다고요? 아니, 그럼 몇 월에 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 얘기를 나오는 미리 거죠. 꺼내지 말아야죠. 네. 그러면 나중에 꺼내든지 참 희한한 3월에 할지, 사람들입니다. 4월에 할지.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거위의 털, 세금 얘기 드렸는데요. 노래는 거위의 꿈. 우리는 거위의 털 꿈. 뽑히는 것보다 꿈과 끼를 살려주신다고 이게 대통령께서 혹시 털 말씀하셨으니. 뽑힌 거위가 꾸는 꿈은 아니죠? 그러니까 헐벗고 있는데 우리의 이 구스다운은 다 누구의 파카로 들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거위의 꿈 들으면서 카니발 예, 원곡으로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기변하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세트. 강원 평창수.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 101로 홍보리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농가도 101로
신율의 출발 새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통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나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대선은 아직 좀 남았는데 그래도 여야를 막론하고 잠룡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권의 잠재적인 주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 작심 인터뷰에서는 이런 분 중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해서 경기도정을 비롯한 정치 현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바쁘시죠? 네, 경기도지사 자리가 상당히 바쁜 경무의 자리입니다. 그러시죠. 아침 잡수시면서 지금 전화 받으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린이집 폭행 사건 때문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손출되는 라이브 앱 CCTV를 TV 설치를 지원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거 학부형들 반응이 좀 좋죠. 이렇게 되면. 그죠? 자기 아이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워낙 불안하시다 보니까 네. 보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반응 같은 거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이집 CCTV 라이브 설치는 부모님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또 예. 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되는 정책이죠.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대목을 그냥 강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CCTV만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이러한 기술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설치비를 전액대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까 합니다. 예. 근데 물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어디에 더 비중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첫 번째 중심을 부모님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이번 일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으냐를 놓고 판단을 내린 정책 결정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문제를 의무화하거나 강제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것을 하는 어린이집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설치한 것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부모님들의 이 반응, 이 수요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에 맡겨져서 예.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라는 이 폭력 문제에 있어서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지켜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그 교통 문제가 제일 또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이 부분 나왔었지 않습니까? 버스 문제 말이에요. 2층 버스 도입이 확정이 된 모양이죠? 네, 저희는 저희가 이제 시범운행을 해봤는데요. 89%의 그 호응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안전 문제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도입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지금 교통난 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저 개인적인 것은 아니죠. 정치인 남경필으로서 좀 그런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새 이 이완구 이제 원내대표가 신임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완구 총리가 책임 총리 얘기를 하면서 이게 뉘앙스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은 하는 총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책임 총리를 얘기하면 그것은 정치적 용어일 뿐이지 법률 용어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을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 책임 총리를, 그러니까 할 말을 하는 총리, 정말 자기 권한의 모든 거를 좀 누릴 수 있는 총리가 될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잘 하시겠죠. 저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예. 총리의 분명한 역할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그게 행사가 안 됐죠. 예, 그래서 장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장관 교체와 관련해서부터 총리의 이러한 인사권, 이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문제는 이제 차차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시금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차차 풀릴 것이다. 당선 관계는 뭐, 3명이, 총리, 부총리 3분이 다 새누리당 주시니까 잘 돌아가겠죠, 이거는? 예? 소통은 잘 될 것 같은데요. 또 세 분 다 가까운 사이시고 하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제는 상권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상권 분립으로 한 견제와 균형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당 출신들이 많이 행정부에 들어가고 최상위층을 차지하게 되면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융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거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그러한 총리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대통령제에는. 뭐 부통령 같은 거는 있죠, 근데.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융합이 됐던 뭐 독립이 됐던 예. 저는 뭐 그건 뭐 정치학적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내각과 청와대와 당이 잘 이렇게 소통을 이루면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대통령께서 보이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긍정적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적게 한 정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요,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서. 네. 근데 뭐 친이 대 친박의 구도다. 뭐 별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번에 오선 의원 중진으로서 또 중요한 역할 많이 하셨던 분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내 현안에 대해서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네. 친이 친박 이런 구도 이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나오시겠다고 예. 확정하신 두 분 다 큰 의미에서 보자면 친박 후보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요. 사실은 친이 친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이 당내에서 개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밖에서 보면 그게 다 개파처럼 보이는데 아마 본인들은 잘 안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증세 논란.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증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뭐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지사로서는. 이제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예.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지의 수요는 있고요. 근데 이제 점점 재정은 고갈되니까 예. 이제는 선택을 해야겠죠. 뭐 세금을 좀 부담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복지를 줄일 것이냐 맞습니다. 이 기로에 이제 곧 쓰게 될 텐데요. 예.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 대목을 국민들께 정치권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예. 이제 정치인마다 자신의 그 입장을 밝혀야겠죠. 나는 세금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복지 수준을 조금 유지하거나 높이는 게 좋겠다. 아니면 지금 세금 늘리는 건 안 되니까 복지를 줄이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복지를 줄이는 것도 어려울 테고요. 그렇다고 뭐 북유럽 같은 복지 선진국이 되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중복지, 중부담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그러니까 이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복지와 증세 사이에서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증세 없는 복지다라는 얘기를 자꾸 고수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뭐 주민세는 일종의 회비 성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시죠. 지사가 아니라. 예? 이게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정책들, 말들이 너무 양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한테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만 계속 나오는 이런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완구 총리 같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오랜 또 행정 경험도 했고 또 특히 최근에 이런 국가 현안과 관련된 그 아주 협상란에 서서 모든 현안을 바라본 예. 이런 분이 들어가시면 뭐 이런 현안과 관련된 국민들의 어떤 시각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눈높이겠죠. 예. 이런 눈높이도 맞추면서 국가의 비전과 관련된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좀 토론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 국민들께 전달되는 예. 그리고 펼쳐진 이런 내각 이런 정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사실은.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질문 하나 있네요. 6401님이 이런 거 여쭤보셨네요.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으신 일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이렇게 물었는데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해보니까요. 네. 모든 것들 중에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역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우선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가 제일 좋은 복지라는 영국식 개념도 있죠. 예. 어쨌든 성공적인 도전 펼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그걸 바탕으로 좀 더 큰 정치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말정산. 이게, 아니, 제가 정부 당국자라면 연말정산에 연자만 딱 나와도 자다 깰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요. 신용카드사도 이게 뭐 집계 오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즉 대중교통비 사용 내역,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뜬 이제 카드를 긁었던 금액, 또 통신비 관련한 사안들인데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BC카드가 봤더니 자신들 회원들한테 대중교통비 사용 내역을 잘못 집계했다. 그래서 국세청에 다시 통보하겠다. 이러면서 얘기가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비행기나 택시, 배 이런 거 빼고요. 네. 뭐 고속버스라든가 버스라든가 지하철 같은 이 대중교통비로 쓴 돈은 소득 공제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교통카드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자동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예. 대중교통비에 쓴 돈은 소득 공제율이 30% 항목으로 가야 되고 일반 신용카드는 이제 소득 공제율이 15%니까 이거를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당시 BC카드가 이제 서울 남부터미널 등에서 6개 고속버스 탄 것들 그냥 일반 신용카드 금액,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비 금액으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소득 공제율 30%로 안 넣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이야기가 커져서 봤더니 이게 모두 170만 명, 총액으로는 650억 정도의 잘못 분류됐다. 뭐 그러니까 고속버스 탄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분들, 내지는 이제 기타 등등의 대중교통비 항목을 이게 이제 오류가 난 거예요. 따로 이게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다른 카드는 어떻게 되지?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어제 나온 얘기가 이 BC카드뿐만이 아니었다. 금감원이 조사를 했더니, 삼성카드, 하나카드도 유사한 실수가 발생이 됐다.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셀러리맨들.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이번 주가 되면 이미 연말정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말정산 끝냈거든요. 이 다시 해당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뭐 개인별로 금액이 다르겠지만은, 이거 받아봤자 똑같을 수도 있고요. 예. 그 금액을, 넣어봤자. 이게 뭐, 많이 받아야 1,000원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셀러리맨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다시 그거 용지 받아가지고 다시 쓰고 다시 하는 이 비용이 실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놀리는 거냐, 똑바로 못하냐 해서 이제 셀러리맨 우리 분들의 이 분노가 엄청 커지고 있다. 그게 이제 대중교통비 논란이고요. 하나는 이제 전통시장 돈이 있는데, 전통시장 역시도 이게 일반 신용카드 15%지만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30%입니다. 예. 근데 여기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또 그냥 일반 카드 항목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통신요금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요, 요즘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통신요금 자체는 이게 신용카드 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금을 낸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요금을 긁는다고 하지만 그 요금에는 통신요금이 들어있고, 단말기 할부금도 들어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또 소액 결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휴대폰으로 많이 결제하는. 예. 근데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 결제, 이거는 따로 빼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결제 연계를 해가지고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가 있었는데, 18만 7천 명 635억 원. 이것은 포인트 연계로 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단말기 구입을 한 거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통보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건마다 오류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서 아주 지금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 연말정산이라는 게 뭐 또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15, 16일 날 사람 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네. 예? 1년 그리고 5월 달에 돌려준다. 뭐 그러면 직장인들은 1년 내내 연말정산만 하다가 말겠네요. 아마 2014년 연말정산은 평생 잊지 못할 연말정산이 되지 않을까. 예. 참 이런 추억을 안겨준 정부와 금융당국자들한테 모든 직장인들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이거? 응? 제목에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국민들, 우리 특히 이제 셀러리맨 분들이 워낙 화가 났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하나씩 따져보자. 그래서 그냥 막 파고들게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항목이 너무 복잡합니다. 네. 이렇게 전세법이 복잡한 국가가 다른 데 있을지, 가령 뭐 택시는 안 되고 버스는 되고, 전 이거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이참에 연말정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나하나 항목을 크게 바꾸는 게 좋지 않나. 뭐 세법 관계자분들 다른 전문가들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에 관한 뉴스가 있는데 작년에 라면 매출액이, 그러니까 라면을 많이 먹은 건 아니죠? 아니요,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매출액이 이제 1조 9,700억이라고 하는데 줄었구나. 예, 2014년 2조가 넘었거든요. 예. 2014년 대비는 2%가 감소했고 2012년보다도 더 줄었는데 작년 불황이니까 이 라면을 더 먹어야 되는데 저는 한 2조 3천억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저도 꽤 먹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히려 라면의 매출이 줄고 있어서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라면 업계에서 내놨습니다. 일단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간편식이 많이 팔린다. 라면 대신에. 네. 라면 말고 간편식을 먹었다라는 거. 또 대형마트가 요즘에 뭐 의무 영업 휴업하지 않습니까? 예. 라면을 마트에서 사는데 이 의무 휴업 때문에 안 팔렸다. 사람들이 또 뭐 건강 생각해서 라면 안 먹는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라면들의 소비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수 있겠습니다. 저는 라면 계속 좋아하는데. 예,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 세부 부담이 25%나 늘었다 그러죠. 예. 증세 없는 복지의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는데 네. 이게 세금이 25%나 늘었다. 이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이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2년, 3년 이게 겹치지 않나 해서 이 뉴스가 되게 핫했는데요. 네. 2008년에 우리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이 5,051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2013년 작년에 봤더니 6,314달러. 그래서 5년 사이 25% 늘었는데 네. OECD 국가 중에서 이 정도 늘은 나라가 칠레, 뉴질랜드, 터키, 그 다음에 우리였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뭐 저도 그렇고 네티즌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최근 5년이라는 예. 게 경기 침체 기간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세금이 늘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자동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